자, 첫 문장. The right to be forgotten에서 끊어주십시오. The right to be forgotten. 끊고, 자, S 표시 the right에다가 할게요. 그리고 is에서 끊은 다음에 V 표시해 주십시오. 자, 시작할게요. The right to be forgotten에서 끊어주시고요. 자, 어퍼 포인트 노란색 형광펜으로 be forgotten에다가 밑줄 그어주십시오. be forgotten. 그리고 is에다가도 밑줄 그어주세요. 자, 다음. 자, 비동사에다가 동그라미 하고요. be. 그리고 en에다가 동그라미 하겠습니다. 여기다 수동주의라고 적어주십시오. 자, 이 단마 the right이 무슨 뜻이니? the right. 그렇죠. 올바른이라는 형용사도 있지만 명사로 쓸 때는 권리란 뜻이에요. 자, 그러면 잊혀질 권리겠지. 자, 조균이 팔기지 말고, 자, 잊혀질 권리는 right distinct. 자, 끊어주십시오. right에서 끊어주세요. 자, right. 여기서도 어가 붙었기 때문에 권리라고 번역해야 됩니다. 올바른이라고 하시면 안 돼요. 자, 잊혀질 권리는 권리입니다. 그 다음 distinct 앞에 대괄호 표시할게요. 대괄호. 자, 그 다음에 related 끝에다가 대괄호 닫고요. 그 다음 to 앞에 소괄호, privacy에서 소괄호 닫아보자. 자, 그 다음 어휘 포인트로 여러분 distinct랑 그리고 related에다가 밑줄 그어주십시오. 됐죠? 자, 그리고 여기 밑줄 볼펜으로 distinct from에다가 밑줄, 그리고 related to에다가 이렇게 밑줄 그어주십시오. 전치사까지 포함해서 형용사 구병렬이에요. 형용사 구병렬. 자, 여기 이담이가 다시 해석해 보겠습니다. 첫 문장이 곧 주제문이기 때문에 정확하게 해석할 수 있어야 돼요. 잊혀질 권리는 권리입니다. 어떤? 대괄호는 수식어구입니다. 앞에 있는 명사를 꾸밀 때 쓰는 기호예요. 어떤 권리? 거리가 있는, 구별되는, 독특한 이란 뜻이에요. 구별되는 또는 독특한. 반드시 외워야 될 단어입니다. 중요 단어예요. 구별되는 혹은 독특한. 밑에는 다르다라고 번역되어 있죠. 자, 하지만 구별되지만 연관되는 권리죠. Right to privacy. 사생활의 권리와 연관됩니다. 자, 첫 문장부터 사실 좀 난이도가 높은 문장이 나왔기 때문에 의미를 정리하고 그 다음 문장 내려가야 돼요. 모든 모의고사 문제는 똑같아요. 첫 두 문장에서 대부분의 주제문이 결정이 되거든. 여기서 정확하게 방향성을 정리 안 하고 넘어가면 처음부터 끝까지 뭔 소리인지 하나도 모르게 돼. 종현아, 첫 번째 문장 보고 한글 보셔도 돼요. 이게 무슨 의미인지 말해봐. 잊혀질 권리는 사생활의 권리와는 다른데 관련이 있다라고 했어요. 이게 무슨 말일까요? 잊혀질 권리는 사생활의 권리, 사생활과 비슷하기도 하고 다르기도 하다인 거죠. 방향성 정리됐죠. 정확하게 무슨 얘기인지는 몰라도 방향성은 정리가 됐어요. 사생활의 권리와 잊힐 권리의 공통점과 차이점이에요. 됐죠? 자, 다음 문장입니다. The right to privacy에서 끊고 S 표시를 right에다가 해주세요. 그리고 is에서 끊고 is에다가 V 표시하고 upper 포인트는 the right 그리고 is입니다. 자, 지연이 해석해 봅시다. The right to privacy. 그렇죠. 사생활에 대한 권리는 is 다음에 보어가 나올 자리인데 중간에 컴마가 나왔죠. 앞뒤 소괄호. 자, 이거 중요합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 볼펜 때문에 컴마가 가려졌긴 했는데 원래 컴마가 있던 자리거든요. 자, 독해하다가 또는 문법 문제를 풀어야 되는데 컴마 나오면요 무조건 앞뒤 벌써 앞부분을 하면 안 되지. 자, 컴마가 나오면 무조건 앞뒤 소괄호 표시해서 날려야 돼요. 부사구입니다. 얘는 독해할 때 중요 성분이 아니기 때문에 또 문법 성분의 분석을 방해하기 때문에 무조건 표시를 해주셔야 돼요. 자, 다시 해석해 볼게요, 재현이. 사생활에 대한 권리는 among other things. 다른 것들 중에서, 맞아요. 뭐뭐 사이에서, 뭐뭐 중에서란 뜻이고 the right for information에서 끊겠습니다. 보어입니다. C라고 표시해 볼까요? the right 위에다가 C라고 표시해 볼게요. 자, 사생활에 대한 권리는 다른 것들 중에서도 무엇이다? 정보에 대한 권리입니다. 자, 키워드 잡아야 됩니다, 여러분. 사생활의 권리는 뭐와 관련되어 있다고요? 정보와 관련이 되어 있대요. 근데 어떤 정보인지 수식어구가 붙어 있어요. traditionally 앞에 대괄호, 그다음 regarded 앞 대괄호 닫아주세요. as 앞에 소괄호 열고 끝에 소괄호 닫아주십시오. 자, 항상 기호 표시를 먼저 해놓고 청크들을 나눠 놓은 다음에 앞에서부터 의미 단위 해석을 해야 돼. 자, 앞에서부터 지한이가 다시 해석해 봅시다.
사생활에 대한 권리는 다른 것들 중에서도 정보에 대한 권리인데 어떤 정보? 여기서 upper 포인트로 여러분 traditionally regarded에다가 볼펜 노란색 형광펜 해주시고 ly랑 1이 동그라미 할게요. 어떤 정보니? 자, 수식어구죠. 대괄호니까 꾸미는 성분이에요. 전통적으로 간주되는 여겨지는 자, 여기서 regarded는 간주되는 이라는 ed 형용사입니다. 이렇게 동사 뒤에 ed나 ing가 붙으면 형용사가 만들어져요. ed 형용사니까 간주되는 이라는 형용사겠죠. 자, 다음 어떤 것으로 간주되는 건지 다시 한번 부사구가 나옵니다. protected에다가 어휘 포인트 또는 personal에다가 어휘 포인트 그리고 하나 더 not to be revealed에다가 어휘 포인트 하고요. 자, 일단 표시부터 다 해둘게요. B랑 ED에다가 upper 포인트 해줄게요. 중첩. B랑 ED 중첩해주세요. 자, 굉장히 중요한 문장이 될 것 같습니다. upper 포인트가 굉장히 많은 문장이에요. 자, 제가 다시 한번 해석해보면 사생활에 대한 권리는 다른 것들 중에서도 정보의 권리입니다. 아직까지는 추상적이에요. 정보인데 어떤 정보? 전통적으로 여겨졌던 정보예요. 어떤 것으로? 자, as는 뭐뭐로서라고 해석하니까 보호받는 것으로 또는 개인적인 것으로 여겨지는 거죠. 드러내서는 안 될. 자, 여기서 드러내서는 안 되는 거니까 BPP 형태로 수동주의라고 적겠습니다. 드러내는 게 아니라 드러남 당해서는 안 되는 거죠. 그래서 BPP 형태를 꼭 써야 돼요. 즉 어법 문제는요. not to 다음에 reveal이라고 능동을 쓰면 틀려요. 드러내는 게 아니라 드러남 당하면 안 되는 거니까. 알겠죠? 제가 그래서 노란색 형광펜으로 표시한 부분들은 여러분의 어법 문제에서 활용이 될 부분들입니다. 똑바로 앉아야지 종현이. 자, 일단 두 개의 공통점과 차이점이 이 글의 주제였거든요. 그러면 공통점이에요, 차이점이에요, 2번 문장. 이미 얘에 대한 정의를 했죠. 사생활에 대한 권리를 정의했으면 그 다음에 뭐 얘기할 것 같아? 이제는 이칠 권리에 대한 정의도 한번 해줘야죠. 그래야지 두 개의 차이점을 먼저 드러내고 시작을 할 수 있지. 그래서 만약에 순서 문제 같은 게 나온다면 이런 포인트들을 생각하면서 독해를 해야겠죠. 로직 플로우를. 다음 3번입니다. 한번 하랑이 해석해 볼게요. The right to be forgotten에서 끊고 이번엔 두 번째 키워드 나왔습니다. 자, upper 포인트는 right, the right이랑 be forgotten 이렇게 두 개 표시하겠습니다. the right에다가 s 표시하고요. 자, 하랑아 항상 주어가 나왔으면 본능적으로 뭘 찾으라 그랬어요? 동사 찾아야죠. 동사 어디니? can be applied. 여기다가 upper 포인트 하고 중간에 뭐가 들어가 있어요? 컴마 들어가 있으면 앞뒤 소가로 하라고 했죠. 앞뒤 소가로. 자, 하랑아 in contrast는 어휘 포인트 한 다음에 자, 이거 무슨 뜻이니? 그렇죠. 반면에 또는 대조적으로 란 뜻입니다. 반면에. 자, 하랑이 해석해보자. 반면, 자, 이렇게 접속부사들 therefore, however, in contrast 같은 접속부사는 중간에 나와 있어도 제일 먼저 해석해야 된다고 했죠. 시야를 좀 넓게 봐야 돼요. 끝에 가 있어도 제일 먼저 해석해야 되고 중간에 컴마 들어가 있어도 제일 먼저 해석하는 성분이 접속사이기 때문에 반면 잊혀질 권리죠. B랑 EN에다가 동그라미. 자, 반면에 잊혀질 권리는 자, 그 다음 또 B랑 ED 동그라미 할게요. 수동주의 하셔야겠죠, 둘 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 수동 형태만 반복되고 있는 게 보이죠? 이 중에 하나를 능동으로 바꾸면 오답이 될 거야. 자, 하랑이 다시 해석. 반면 잊혀질 권리는 적용됩니다. 어디에? 정보에. 자, 대답의 대괄호 열고요. 그 다음 도메인에서 닫고 자, that에다가 upper 포인트 하겠습니다. 자, 이 that은 대괄호 성분이니까 수식이죠. 수식의 기능. 앞에 있는 information 수식합니다. 자, 해석 다시 해볼게요. 정보에 적용됩니다. 어떤 정보니? 존재했던 정보. has been에다가 볼펜 밑줄 그을게요. 존재했다라고 적어주십시오. 자, 보통 현재 완료라고 하면 억지스럽게 뭐뭐 해왔다 이렇게 번역하는 친구들도 있는데 현재 완료는 절대 그렇게 해석될 수가 없어요. 우리말에 없는 시제예요. 한국어에, 동양어에. 그래서 과거처럼 해석하는 게 맞아. 다만 현재 일어난 과거에 방금 최근에 일어난 과거를 현재 완료로 표현하거든요. 예를 들면 자, 준호야, 나 지갑 잃어버렸어. 내가 지금 너한테 이렇게 얘기했어. 언제 잃어버렸다는 얘기니? 언제? 5년 전에?
최근에 잃어버린 거잖아요. 방금 잃어버린 거일 수도 있고 아니면 어제 잃어버린 거일 수도 있고 현재 완료는 기본적으로 우리말에서는 과거로 해석해. 과거로 표현해요. 그래서 존재해왔다라고 하는 것보다는 존재했다라고 편하게 해석하시면 돼요. 그냥 과거예요. 다만 최근에 일어난 현재 완료된 과거입니다. 과거처럼 해석할게요. 앞으로. 자, 다시 해석해보자. 준우가 해석 다시 해볼게요. The right to free garden. 잊혀질 권리는 반면 적용된다죠. apply가 적용하다기 때문에 BPP 형태로 쓰면 적용되다가 돼요. 어디에? 정보에 적용됩니다. 자, 문장이 완전히 끝나고 대괄호가 무슨 기능 한다고 했지, 준우요? 수식, 꾸며주는 거. 대괄호는 꾸며주는 기능 해요. 그럼 정보인데 어떤 정보니? 존재했던 정보죠. 어디에서? public domain은, 자, 여기는 public은 공공의란 뜻이고요. 모르는 단어만 적으세요. domain은 영역이란 뜻입니다. 공개적인 혹은 공공의 영역에서 존재했었던 그러한 정보들에 적용될 수 있다. 자, 두 개의 차이점이 나왔거든요. 저는 여기 내용일치 문제는 아니면 구암고에서 자주 내는 것 중에 하나가 뭐야? 표 문제 있잖아. 표 빈칸 채우는 문제. 객관식이든 서술형이든. 그래서 표 문제로 나와도 괜찮을 것 같아. 두 개 비교하는 표 만들어 놓고 핵심 키워드들 적는 거죠. 자, 그럼 여러분들 사생활에 대한 권리와 잊혀질 권리 두 개를 한번 정확하게 정리해 봅시다. 자, 그러면 지우야. 사생활에 대한 권리는 한마디로 어떤 권리야? 공개되면 안 되는 정보예요. 예를 들면 너와 여자친구와의 대화 뭐 이런 것들 아니면 엄마와 아빠와의 그런 좀 속 깊은 이야기들 이런 것들은 사생활이죠. 근데 잊힐 권리는 뭐야? 잊힐 권리. 공공의 영역에 있었던 정보래요. 이미 다 퍼진 것들이에요. 예를 들면 여러분의 인스타 피드. 그렇죠? 이미 다 아무나 볼 수 있었던 것들이잖아요. 이미 공개가 된 사항들에 대해서 이걸 삭제할 권리가 잊혀질 권리예요. 그럼 두 개의 차이를 다시 한번 정리해 봅시다. 사생활은 이미 퍼졌어요? 안 퍼졌어요? 안 퍼진 정보들에 대한 권리고, 그럼 잊혀질 권리는 이미 퍼진 정보에 대한 권리인 거죠. 이해지? 둘 다 개인정보를 없애고 감추는 방향성은 같지만 이미 퍼진 상태냐 아니냐의 차이일 뿐이에요. 자, 두 개의 개념은 명확하게 정리했고요. 자, 다음입니다. 잊혀질 권리에 이어서 부연 설명이 달려있네요. 자, 다음 문장은 지연이가 해석해볼게요. The right to be forgotten. 자, 여기다 S 표시는 the right. include에다가 끊어주시고요. 자, 두 개 어법 포인트 하겠습니다. 주어와 동사는 항상 어법 포인트로 달아드릴 겁니다. 자, 해석해봅시다. 지연이. The right to be forgotten. 잊힐 권리는 광범위하게, broadly는 넓게, 광범위하게라는 뜻입니다. 모르는 단어만 적으세요. 자, 잊혀질 권리는 광범위하게 include, 포함합니다. 무엇을? 개인의 권리를 포함합니다. 자, not to be에서 대괄호 열고요. 그리고 information에서 대괄호 닫고 from 앞에 소괄호 열고 그 다음 포인트 닫고 in time 앞뒤 소괄호 표시할게요. 자, 최대한 간결하게 끊었습니다. 이해하기 쉽도록. 자, 처음부터 다시 해석해보면 잊혀질 권리는 광범위하게 포함한다. 개인들의 권리를. 아직까지는 추상적이고요. 수식어구가 더 붙어야 돼. 자, 자, 개인들인데 자, not to be forever defined에서 한번 끊겠습니다. 그리고 어법 포인트로 B랑 ED 동그라미 할게요. B랑 ED. 그리고 비동사 동그라미, ED 동그라미. 역시 수동태가 쓰였네요. 영원히, 자, define은 규정하다, 정의하다 라는 뜻입니다. 정의 V 적어주시고요. 정의하다. 자, 다시 처음부터. 잊혀질 권리는 광범위하게 포함합니다. 개인의 권리를. 영원히 규정되지 않을 개인의 권리죠. 자, 수식의 대상은 right예요. 영원히 정의되지 않을 개인의 권리. 뭐에 의해서? 정보에 의해서. 특정한 시점에 특정 정보에 의해서 영원히 규정되지 않을 권리가 바로 잊혀질 권리예요. 여러분들 뉴스 같은 거 자주 본 친구들은 알겠지만, 자, 잊혀질 권리 하면 보통 어디에서 많이 쓰이냐면요, 죽은 사람한테 많이 써요. 왜냐면 예를 들면 종현이가 어제 인스타에다가 그 피드로
아, 오늘 기분 지읒 같네 하면서 이거 올렸어요. 그리고 오늘 교통사고가 나서 죽었어. 그럼 너는 평생 욕쟁이로 남는 거야. 후대에. 그치? 그래서 이런 게 잊혀질 권리에 해당하는 거죠. 내가 마지막에 혹은 최근에 올렸던 특정 시점의 정보로 기억되지 않을 권리. 이미 퍼진 정보잖아요. 공개된 영역에서. 그래서 잊혀질 권리가 뭔지 정확히 이해했죠? 보통은 죽은 사람한테 해당합니다. 죽은 사람한테. 왜냐면 살아있으면 언제든지 삭제할 수가 있거든요. 그쵸? 자, 다음입니다. one motivation에서 끊고 S 표시. 자, for 앞에 소가로 right에서 닫을게요. 자, search는 그러한이란 뜻의 한정사입니다. 형용사처럼 생각하셔도 돼요. 자, motivation이 무슨 뜻이니? 희서야, motivation. 그죠? 동기란 뜻이고요. 자, one motivation에서 여기다 one motivation에다가 어법 형광펜하고 S 표시, is에다가 V 표시하고 어법 형광펜 표시하겠습니다. 자, 그러한 권리의 한 가지 동기는, 자, 동기란 뜻이에요. 자, 그럼 여기는 별표하고 5번에다가 여러분 별표하고 삽입이라고 적어볼래요? 삽입. 여러분 지문에, 여러분 시험에 문장 삽입 문제 많이 나오는 거 알죠? 그치? 문장 삽입 문제 포인트가 될 거예요. 어떤 단어 때문에 삽입 포인트가 될까, 지호야? 지시어나 연결어가 있으면 보통 삽입 문장으로 잡히거든요. 구함고 삽입 문장은 사실 뻔했어요. 항상 이런 포인트들에 잡혔는데 서치 때문이에요. 그러한 권리라고 search your right에다가 어휘 포인트 해봐. 바로 앞 문장에 그 권리가 연결이 되어야 되겠죠. 그럼 지우야, 그러한 권리는 어떤 권리를 의미하는 걸까? 그러한 권리가 뭘 의미해요? 잊힐 권리겠죠. 앞 문장이 잊힐 권리. 잊힐 권리를 의미한다고요. 이거 right to be forgotten을 의미합니다. 자, 다시 해석해 볼게요. 자, 여기는 희서가 해석하겠습니다. 한 가지 동기는 그러한 권리의 동기인데 이 그러한 권리가 뭘 의미한다고? 잊힐 권리예요. 잊힐 권리의 동기는 바로 to allow 하는 것입니다. 허락하는 것입니다. 누가 뭐 하도록? 개인들이 move on에서 끊으세요. 자, move on은 move가 움직이다죠. on이 붙게 되면 계속이라는 의미가 돼서 계속 나아가다라는 뜻입니다. 자, on은 부사로 계속이라는 뜻이 있어요. 자, 개인들이 계속해서 나아가게 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 어법 형광펜 꺼내세요. allow랑 to move on에다가 끊고 세모 표시하겠습니다. 자, 마지막 기호예요. 이게 마지막 처음 나온 기호였는데 이 세모 기호는 언제 표시할 거냐면 상관어구입니다. 상관어구. 예를 들면 지안이 allow라고 하면 이 동사가 어떤 모양을 만들죠? allow 목적어 투부정사가 뒤따르죠. allow 때문에 뒤에 투부정사가 뒤따르니까 allow와 투부정사는 상관어구라고 볼 수 있거든. 이렇게 서로 상관성이 있는 단어에다가 세모로 짝을 지어주는 거예요. 자, 예를 들면 준우 나돈니 하면 뒤에 뭐가 나와요? 버덜소가 나오죠. 이렇게 나돈니 세모, 버덜소 세모 이런 식으로 상관어구에다가 세모 표시할 겁니다. 자, 기호는 다 끝났어요. 대괄호, 소괄호, 세모. 됐죠? 자, 그럼 다시 해석해보자. 자, 여기 희서가 해석해보겠습니다. one motivation. 하나의 그러한 권리의 한 가지 동기, 즉 잊힐 권리의 동기는 allow. 허락하는 겁니다. 누가 뭐 하도록? 계속 나아가도록. on도 해석해주는 게 좋아요. 자, on은 계속이라는 의미의 부사다. 뭘 갖고 나아가니? 어디에 대해서 나아가나요? with their lives. 앞뒤 소가로. 그들의 인생에서 계속 나아가도록 돕는 겁니다. 허락하는 겁니다. 자, 또 not be defined에다가 어법 포인트 할게요. 자, 얘는 앞에 and가 있죠. 그래서 and가 앞에 있으면 어떤 문제야? 어법에서 병렬이에요. and나 or 같은 성분이 이런 동사 성분 앞에 있다. 이건 어법 포인트로 잡혔다면 무조건 병렬 문제고, 병렬 문제는 어떻게 풀어야 된다고 했지? 이 정도면 세뇌가 돼 있을 텐데 해석으로 풀어야 돼요. 해석이 아니면 풀 수가 없어요, 병렬은. 왜냐면 병렬이라는 것 자체가 의미상 대등한 의미 단위가 같은 구조를 찾는 거거든. 뭐랑 병렬이 될지는 해석 안 하면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의미상 대등한 구조를 찾아서 형태를 맞추는 게 병렬이에요. 그럼 여기서 not be defined는 누구랑 병렬일까, 종현아? 나아가게 허락하고 규정되지 않게 허락하고 이렇게 보는 게 맞을까요? 일단 be가 쓰인 거 보면 동사 원형이 쓰였거든요. 그러면 가능성은 뭐가 높냐면 솔직히 allow랑 병렬일 수도 있고요.
혹은 is랑 병렬일 수도 있고요. 동사 성분 보면 move on과 병렬일 수도 있어요. 병렬의 후보가 3개가 있잖아, 지금 동사 성분이. 이 중에서 뭐랑 병렬을 하더라도 is 빼고는 다 될 것 같긴 하네요. is는 3인칭 당수 형태니까. 그럼 allow 아니면 move on 중에서 누가 defind랑 가장 대등한 의미일까요? 허락하다와 규정되다가 대등한 관계일까? 아니면 나아가다와 규정되다가 대등한 관계일까? 급을 좀 맞춰본다면 나아가다가 맞겠죠. 네, 그래서 이 move on에다가 OC1이라고 적어주세요. 첫 번째 목적보호고 여기가 OC2입니다. 그래서 투부정사와 투부정사 형태로 원래는 병렬이 돼야 되는데 투부정사는 병렬일 때 to를 생략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는 to가 생략되어 있다라고 써주시겠습니다. 이해했죠? 좀 복잡한 문장이긴 해요. 자, 종현이가 해석 이어볼게요. 원 motivation부터. 한 가지 동기는 그러한 권리, 잊힐 권리의 동기는 허락하는 겁니다. 개인들이 나아가도록 그들의 인생에서. 그리고 또 뭐 하도록? 규정되지 않도록 허락하는 것입니다. 누구에 의해? by 앞의 소가로 끝에 닫고요. 특정한 사건이나 혹은 기간에 의해서 그들의 삶에. 그러니까 이건 사실 죽은 사람한테 쓸 수밖에 없어요. 그쵸? 잊혀질 권리라는 건. 자, 다음입니다. 자, for example 나왔네요. 앞뒤 소가로. 여기서 이제 우리는 독해 문제로 마주했다면 한숨 돌릴 수가 있겠지. 이다마 for example이 나오면 어떤 신호라고 했지? 예를 들면 바로 앞 문장에서 주제문이 정리됨을 의미하는 신호예요. 그러니까 뒤는 안 봐도 상관이 없는 거죠. 독해 문제를 풀었다면요. 자, 우리 주제문은 그러면 뭐였어요? 잊혀질 권리와 사생활의 권리의 차이점에 집중했네요. 공통점은 사실 직접적으로 얘기를 안 해줬고요. 차이점에 집중하고 있었고 두 개가 다르다라는 걸. 자, 이제 for example이 바로 나와버렸으니까 주제문은 아마 정리가 되었을 것 같습니다. 자, 건우 for example 해석해보자. 예를 들면 it has long been recognized에서 끊고요. upper 포인트는 has been recognized 이렇게 3개 표시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동그라미 표시할게요. 준우 has 동그라미, 자, 그 다음에 been 동그라미, ed 동그라미 하겠어요. 자, 준우가 해석해보자. 예를 들면 이것은 자, recognize가 인식하다의 뜻이거든요. BPP는 수동태인 거 알지? 그러면 인식되었다라고 번역하면 돼요. 과거처럼 해석한다고 했잖아요. 현재 완료는. 자, 이것은 인식되었습니다. 오랫동안. 자, in 앞의 소가로 countries에서 닫고, 자, 어떤 나라에서 인식되었습니다. 오랫동안. such as 앞의 소가로 france에서 닫아주세요. 영국과 프랑스와 같은 어떤 나라에서 오랫동안 인식이 되어 왔습니다. 자, 여러분, 그리고 여기는 원래 노란색으로 표시하긴 해야 되는데 헷갈리니까 저희 파란색으로 표시할 거거든요. it이랑 that에다가 어휘 포인트 해주세요. 어휘 포인트. 자, it과 that 딱 보면은 나오죠. 자, 준우야, 이거 어떤 구문처럼 보이니? 가주어, 진주어 구문이죠. 저 자문자답이 좀 취미여가지고 미안해요. 이것 때문에 좀 클레임 받은 거 알아, 여러분? 저 1학년 애들 특강했거든요. 이번에 예비고1 애들 있잖아. 거기서 막 전교 1등, 막 2등 하는 애들이 막 있었단 말이야. 선생님 수업 한 번 듣고 갑자기 2명이 수강 취소를 했어. 근데 사유가 선생님이 자꾸 자문자답해서 속상했대. 물어봐놓고서는 대답 기다려주지 않아가지고. 근데 이게 일부러 그러는 게 아니라 지금 한정된 시간 안에 수업을 해야 되다 보니까 저도 모르게 이런 습관이 생겼어요. 미안해요. 하지만 전 바꿀 마음이 없습니다. 자, 가S, 진S 표시하겠습니다. 가주어, 진주어예요. 가짜 주어 it 그리고 진짜 주어 that인데 주어가 너무 길어지면 사실 호흡이 너무 길어지게 되면 자, 가짜 주어 it을 그 자리에 넣고 진짜 주어는 뒤로 빼는 경향이 있어요. 영어는 길면 무조건 뒤로 빼요. 우리말과 좀 다르죠. 자, 해석해 보겠습니다. 지안이 해석해 볼게요. 예를 들면 이것이 그렇죠. 오랫동안 인식되었습니다. 어떤 나라에서 영국과 프랑스 같은. 이렇게 의미 단위를 끊으면 장점이 따다다다 한 번에 해석이 빠르게 진행이 돼. 왔다 갔다 하지 않아도 되고 헷갈리지 않고 오히려 더 깔끔하게 해석이 됩니다. 자, 다시 해볼게요. 예를 들면 이것이 오랫동안 인식되었던 어떤 나라에서 영국과 프랑스 같은 나라에서. 자, 그 다음 진주어 나와야죠. 뭐가 인식된 거니? 심지어 과거의 criminal convictions에서 끊어주시고요. 자, 유죄 판결이라고 보통 번역하는데 우리말로 자, criminal은 범죄란 뜻이거든요. 범인의란 뜻이거든요. 자, 그럼 여기서는
이 컨빅션부터 쓸게요. 컨빅션은 원래는 확신이라는 뜻도 있고요. 그리고 유죄 판결이란 뜻이 있어요. 유죄 판결 또는 유죄 판결, 컨빅션. 이건 처음 봤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단어를 외울 때 오늘 뭐 예를 들면은 두 친구도 레벨 테스트를 봤지만 내가 알고 있는 단어에서 끝내면 안 돼요. 분명히 그 옆에 내가 몰랐던 품사나 내가 몰랐던 뜻이 있을 거거든. 예를 들면 컨빅션, 확신을 알고 있다고 해도 유죄 판결을 몰랐다면 사실 독해에서 마주치게 되면 아마 굉장히 힘들어질 겁니다. 다이어들은 반드시 2학년 때 다 끝내고 3학년 올라가셔야 돼요. 알겠죠? 자, 그래서 유죄 판결이라는 뜻이 있다. 그럼 범죄의 유죄 판결 이렇게 번역하면 되겠죠? 다시 볼게요. 예를 들면 이것이 오랫동안 인식되었습니다. 어떤 나라에서 영국과 프랑스 같은 나라에서 심지어 과거에 자, 크리미널은 유죄의란 뜻이고요. 이건 범죄의란 뜻입니다. 자, 과거에 범죄 유죄 판결들이 결국은 스펜트 되어야 한다라고. 자, 이때 스펜트는 어휘 포인트 하겠습니다. 자, 사이테이션이 붙어 있잖아요. 따옴표 찍혀 있지. 자, 이담아, 따옴표가 찍혀 있으면 어떤 의미라고 했지? 이렇게 영어에서 단어에 앞뒤에 따옴표 찍혀 있어요. 그러면 강조 아니면 반대 의미예요. 반조 아니면 반대 의미. 예를 들면 이담아, 너 진짜 똑똑하다. You are so smart. 이거 찍었어요. 이거 무슨 의미야? 강조의 의미예요. 강조의 의미. 알겠죠? 뭔지는 비밀리에 맡겨놓을게요. 예를 들면 과거에 이런 범죄 유죄 판결들이 결국은 소모되어야 한다. 소비되어야 한다. 앞에서 대용어 찾아볼게요. 주제문이 정리됐으면 그 다음 나오는 문장은 무조건 대용어를 써요. 단어를 바꿉니다. 자, 준호 예를 들면 자, 첫 번째 줄에서 영자 신문 같은 거 보면 알겠지만 첫 문장에 프레지던트 트럼프가 나왔다고 해볼게요. 트럼프 대통령. 그럼 두 번째 문장은 무조건 바꿔요. 미국의 제 몇십 대 대통령 이렇게 바꾸거나 아니면 최근에 가장 핫한 인물 뭐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거나 첫 번째 문장에 나왔던 대상 키워드는 무조건 두 번째 문장에서는 대용어를 쓰는 게 영어의 특징 중 하나야. 그럼 여기서도 소모되어야 한다, 소비되어야 한다라고 표현했는데 소비의 의미는 앞문장에서 어떤 단어를 받는 거라고 봐야 될까요? be forgotten이죠. 잊히는 거. 잊혀진다라는 걸 이 포이그젠플 문장에서는 스펜트라는 단어로 바꿔서 표현을 한 거예요. 자, 여기 볼게요, 여러분들. 이 스펜트의 의미는 잊히는 것을 의미합니다. forgotten. 갑자기 스펠이 헷갈리네. forgotten. 네. forgotten. G-O-T에 G-O-T. 자, 결국은 잊혀질 권리를 의미하는 거고요. 자, 다시 한번 해석하겠습니다. 예를 들면 이것이 오랫동안 인정되었던 어떤 국가에서 영국과 프랑스 같은 국가에서 심지어 과거의 범죄 유죄 판결들이 결국은 잊혀야 한다. 결국은 소비되어야 한다. 소모되어야 한다. 자, 그리고 not continue to affect까지 끊겠습니다. 여러분. not continue to affect. 자, 여기도 병렬을 봐야 되는데 어퍼 포인트로 not continue 밑줄 그을게요. 그리고 B 밑줄 그을게요. 자, 여기다가 B에다가 V1. 자, 지우 일어나고. 자, V1. 그리고 not continue가 V2입니다. 이도 동사 병렬이에요. 정확히 말하면 원형 부정사 병렬이에요. should 다음에 동사 원형 형태가 들어가잖아요. 그거 두 개 병렬입니다. 자, 종현이 해석해 볼게요. 여기 뒤에 부분. 과거의 유죄 판결이 결국은 소모되어야 하고, 이건 뜻 적을까요? 소비라고 해석하면 조금 어색하기 때문에 소모된 이란 뜻입니다. 소모된. 결국 소모되어야 하고 지속되면 안 된다. 영향을 주도록 개인의 인생에 영향을 미쳐서는 안 된다. 됐죠? 자, despite 앞에 소가로 열어주세요. 그리고 forgotten에서 소가로 닫아주시고요. despite에다가 upper 포인트 하겠습니다. 자, 이거 전치사죠. 뭐뭐에도 불구하고 란 뜻이에요. 자, 하랑이 해석 despite. 이유에도 불구하고. 자, 뭐 어떤 이유니? 저 supporting. 그렇죠. 그 권리. 어떤 권리. 자, to right에서 한번 끊을게. 너무 길어지면 이렇게 중간중간 호흡을 끊어주는 게 좋아. 자,
이유에도 불구하고 지지할 권리, 지지할 이유죠. supporting은 지지하는 것을 뜻합니다. 지지하다, support. 지지할 권리, 뭘 지지해? 잊혀질 권리를 지지할 이유들에도 불구하고. 자, 여러분 이때 독해 기술 같은 건데 양보 나오면 무조건 재진술이 나오거든요. 예를 들어 볼게요. 뭐뭐에도 불구하고 하종현은 열심히 노력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나왔어요. 그럼 뒤에 어떤 내용 나와? 플러스 마이너스. 마이너스가 그렇죠. 마이너스가 나오죠. 플러스에도 불구하고면 그 다음 나오는 재진술은 반대 논리가 제시가 돼. 그럼 중요한 건 이 despite 문장일까요? 아니면 뒤에 문장일까요? 뭐뭐에도 불구하고. 뒤가 중요하죠. 독해할 때는 양보가 나오면 앞부분은 사실 가볍게 넘기고 뒤에 부분에 집중하는 게 맞겠지. 자, 다시 해석해 볼게요. 잊혀질 권리를 지지해야 될 이유에도 불구하고 the right to be forgotten에서 끊어주십시오. 그리고 can come into conflict에서 끊어줄게요. 자, 어휘 포인트로 come into conflict에다가 밑줄 긋고, 자, 이거는 한 단어입니다. 얘기하세요. 자, 콜로케이션이라고 이 세 단어가 하나의 단어처럼 행동하거든요. 갈등으로 들어가다라고 지역해도 좋지만 갈등을 겪다라는 하나의 수거처럼 외우는 것도 좋겠네요. 갈등을 겪게 됩니다. 갈등으로 들어갑니다. 다른 권리와 갈등될 수 있습니다. 자, 요 7, 8번은 사실 글에서 따로 노는 부분이에요. 여기는 갑자기 맥락이 좀 바뀌는 부분이라서 아마 순서 문제나 삽입 문제가 나온다면 조금 까다로울 수 있습니다. 앞부분과 사실 그렇게 연결성이 좋지는 않습니다. 자, 잊혀질 권리가 근데 이렇게 나의 권리를 소멸시키고 내가 어떤 공개된 정보를 삭제할 수 있는 이런 권리인데 그런 게 지지받아야 되기도 하겠지만 때때로 다른 권리를 침해할 수도 있다. 다른 권리와 충돌할 수 있대요. 바로 그게 뭐냐면 알 권리입니다. 알 권리. 요거 8번 문장에서 바로 알 권리를 소개하는데요. 자, 잊힐 권리라는 게 뭐였니? 하랑아, 한마디로 정리하면 잊힐 권리. 이미 퍼진 정보를 걷어들이는 권리예요. 근데 알 권리는 뭐야? 퍼뜨리는 권리죠. 예를 들면 윤석열이나 김건희의 잘못된 행동들. 이거는 잊혀지면 돼, 안 돼? 아, 근데 이건 사생활이 아니잖아요. 이건 사생활, 개인적인 차원을 넘어서서 공개되어야 될 권리잖아. 이들이 죽는다고 해도 역사에 남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알 권리가 훨씬 더 중요하겠죠. 자, 예를 들면 for example 앞뒤 소가로. 자, for example이 나온다는 건 지연아 무슨 의미라고 했지? 앞문장이 주제문이야. 그럼 다시 나왔다는 건 무슨 말이겠어? 한 번 나왔었잖아요. 다시 나왔다는 건 주제문이 바뀌었다는 신호죠. 그래서 연결성이 떨어진다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 지연이 자, for example 문장 해석해 볼게요. 예를 들면 formal exceptions 끊고 어휘 포인트는 공식적인 예외 한 번에 필기 할게요. 자, 여기다가 어휘 포인트 공식적인 예외라고 적겠습니다. 예를 들면 공식적인 예외는 때때로 만들어집니다. R랑 DE에다가 동그라미하고 어퍼 포인트 할게요. 지연이 해석해보자. 예를 들면 공식적인 예외가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 예외가 만들어진대요. 예를 들면 자, for 앞에 소가로 열고요. 그리고 끝에 닫겠습니다. 누구를 위해? security. 보안을 뜻하기도 하는데 국가의 보안을 얘기할 때는 이거 뒤집히거든요. 안보라고 얘기해요. 들어봤죠? 안보. 네, 보안은 이제 개인적인 차원, 회사의 차원 정도라면 안보라고 하게 되면 국가의 보안을 뜻합니다. 안보. 안보를 위해서나 혹은 자, public은 아까 공적이란 뜻이라고 했는데 요거는 콜로케이션이에요. public health는 보통 공중보건을 뜻합니다. 이거 우리말로 외우시는 게 더 편할 거예요. 공중보건, public health. 자, 공중보건의 이유 같은 거, 안보 같은 거. 최근에도 여러분 알 권리를 위해서 잊힐 권리가 공개된 케이스가 있어. 지금 뉴스에 한창 떠들고 있는 거 있는데 코로나 때 백신 되게 사람들 맞고 막 다녔던 거 기억나죠? 여러분들 그때는 진짜 안 맞으면 죄인 취급 받았잖아. 근데 그 당시에 이 질병청장이 뭔가 하나를 숨겼어. 어떤 특정 회사의 백신에서 곰팡이가 나왔었대요. 근데 그걸 일부는 전량 폐기했거든. 근데 그때 백신 구하기 되게 힘들었잖아. 엄청나게 비싼 돈 주고 사왔거든요. 그리고 막 코로나 때 막 사람들 막 죽어나가고 엄청 공포의 도가니였죠. 근데 우리나라는 강제로 그것까지 다 맞췄어요. 일본은 폐기했는데. 근데 그게 지금 드러나가지고 까이고 있잖아. 물론 국가적인 차원에서는 맞히는 게 더 나을 수도 있었겠지만 그래도
한 사람이라도 그것 때문에 피해를 입는다면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였죠. 이렇게 알 권리를 위해서 정보가 공개되는 사유가 있습니다. 즉, 잊혀질 권리, 물론 중요하긴 하겠으나 공중 보건의 이유이거나 혹은 안보와 관련된 일이라면 공개가 되어야 할 예외가 되는 거죠. 얘네들은 절대 잊혀질 권리를 적용해서는 안 되겠죠. 알겠죠? 자, 첫 번째 질문이 끝났고요. 자, 두 번째 질문 가겠습니다. 자, 두 번째 질문 정도 하고 그 다음 쉬는 시간 가질게요. 자, 봅시다. 이건 여러분 6-1강이라서 수업을 다 나간 지문으로 알고 있어요. 학교에서 수업 나갔죠? 네. 아마 한번 나간 거니까 조금 속도감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첫 시간인 친구들이 있어서 조금은 천천히 했어요. 자, empathy에서 끊고 공감이란 뜻입니다. 공감은 빈번하게 등록된다, 열거된다, 혹은 등재된다. is랑 ed 동그라미하고 어퍼 포인트. 자, 리스트가 자, 일단 직관적인 뜻으로는 목록에 등록하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여기서는 등록된다라고 번역하셔도 됩니다. 밑에는 열거라고 번역해놨어요. 자, 공감은 빈번하게 등록됩니다. 열거됩니다. as 앞에 소가로 skills에서 닫고 in 앞에 소가로 employee에서 닫고 although 앞에 소가로 empathy에서 닫아주세요. 자, 이 단위 해석해보자. empathy, 공감은 빈번하게 등록됩니다. 혹은 열거됩니다. 뭘로? 리스트에 오른다는 뜻이에요. 리스트에 올라갑니다. 가장 바람직한 기술. desired는 바람직한이라는 뜻입니다. 가장 바람직한 기술 중 하나로 올라갑니다. 자, 어디에서? 자, 그쵸. 고용주와 직원인데 사실 좀 헷갈리잖아요. 그래서 저는 어떻게 번역하냐면 ER은 사장님, 그리고 인플로이는 직원. 저는 이렇게 번역해요. 이게 훨씬 더 안 헷갈리더라고. 사장과 직원. ER은 직접 고용을 하는 사람이고 EE는 당하는 사람을 뜻하거든요. 자, 다시 해석할게요. 자, 공감은 빈번하게 등록됩니다. 가장 바람직한 기술 중 하나죠. 사장님들이나 직원들에게. 문장 끝났어요. 주절이 끝나면 반드시 주제문을 정리하셔야 돼요. 공감, 회사에서 중요하다. 끝. 이 글의 주제문이죠. 공감이 회사에서 중요하다예요. 방향을 정리하셔야 돼요. 주절이 끝났기 때문에. 그다음 희석, 뒤에 얼도우 문장입니다. 부문장이니까 참고는 하되 가볍게 보라고 했죠. 자, 비록 without 앞에 소가로, 그 다음 specifying에서 닫고 exactly 앞뒤 소가로, 그리고 what is meant 여기다가 어퍼 포인트 하겠습니다. 자, 희서가 해석해 볼게요. 얼도우부터. 비록 뭐뭐에도 불구하고. 자, specify라는 단어가 좀 어려웠죠? 자, 이 specify 봐봐. 이렇게 부사절이나 부사구에 그냥 쓰잘데기 없는 이상한 단어들을 막 넣어놔가지고 해석만 어렵게 만들 뿐 알맹이가 없어요, 부사절은. 이런 거에 함정에 빠지면 안 되는 거죠. 자, specifying은 구체화하다라는 뜻입니다. 명시하다, 구체화하다. 구체화하는 것 없이 정확하게 what is meant. 자, 주도 집중하고. 자, what is meant. 이거 내려놔야겠다. 거기 있었지? 오해였네? 미안해. 이거는 제가 오해를 했네요. 핸드폰을 하는 줄 알고 제가 구박을 했어요. 구박을. 이거 지우 때문에 제가 맨날 오해를. 여기 명당이거든. 그니까. 근데 지우는 사실 학원 다니면서 열심히 했죠. 맞나? 진짜? 자, 다시 볼게요. 자, what is meant는 is랑 nt 동그라미하고 성실한 친구였어요. 칭찬. 플러스 1점. 자, 의미되는 것, 의도되는 것이죠. 자, mean이 의도하다, 의미하다의 뜻이기 때문에 의미라고 하면 좀 이상하네. 의도로 할게요. 의도되는 것. 여기는 그냥 what을 것이라고만 번역하면 아마 쉽게 해석이 될 겁니다. what은 해석이 것으로 돼요. 명사를 뜻합니다. 자, 다시 해석해보자. 지우가 해석해볼게요. althouggh부터. 구체화하는 것 없이, 비록 구체화하는 것이 없더라도 정확하게 의도된 것을, 공감에 의해서 의도된 것을 정확하게 구체하는 게 없다고 해도, 봐봐요. 해석해봤자 크게 의미가 없는 그냥 사족이에요. 그치? 필요 없는 거. 자, 다음 문장 보겠습니다. 주제문은 끝났어요. 자, 이 다음이 some businesses, stress 끊고 empathy 끊은 다음에 S, V, O 표시해봐.
스트레스에다가 어휘 포인트하고 이거 무슨 뜻이니? 이가마. 그렇죠. 스트레스는 스트레스 받다 아닙니다. 강조하다의 뜻이고요. 얘랑 동의어 적을게요. 어휘 문제 자주 나옵니다. 여러분들 학교. 응? 뭐라고? 왜 옹알이를 하고 그러니? 하이라이트. 그 다음에 underscore. 이제는 좀 이런 고급 단어들도 알아야 돼요. underscore, highlight, 또 강조하다. emphasize는 안 쓸게요. emphasize. 다 강조하다의 의미고요. 이 단어를 바꿔서 낼 수 있겠네요. highlight도 강조하다, underscore 이것도 강조하다고, emphasize 얘도 강조하다입니다. 어떤 단어로 바뀌더라도 정답이 될 수 있겠죠. 자, 다시 해서 어떤 회사들은 강조합니다. 인지적 공감을. 자, 이때 인지적이라고 적어주십시오. 인지적. 그리고 엠패스는 아까 공감이었죠. 여러분, 요거 되게 중요한 단어가 나왔는데요. 인지라는 단어에다가 어휘 포인트 해봐. 그 밑에 보면 empathy, 그리고 요것도 이렇게 밑줄 그어주십시오. 이렇게 밑줄 그어주십시오. 이렇게 밑줄 그어주십시오. 여기도 밑줄 이렇게. 네, 이렇게 해주십시오. 자, 어펙티브는 먼저 뜻부터 적을게요. 정서적 공감, 그리고 empathy concern은 역시 공감적 관심. 지금 2번과 3번 문장에 대립 구도가 잡혔거든요. 일부 회사라고 썸이 나오면 반드시 others가 나오게 되어 있어요. 썸이랑 others에다가 세모 표시하고 노란색 표시해봐. 이 구도 바로 봐야 돼요. 어떤 회사가 이걸 강조한다면 다른 회사는 이걸 강조하겠죠. 그럼 인지적이라는 건 밑에 나온 정서적 공감과 공감적 관심의 반대 포지션일 거거든. 그럼 지연아, 자, 밑에 있는 다른 회사들이 정서랑 공감을 강조했대요. 그러면 앞에 위에 있는 some business는 인지적 공감을 강조했다는 게 무슨 의미일까요? 인지적 공감. 잡아야죠. 정서적 공감이라는 건 뭐야? 말 그대로 감정이에요. 감정. 감정을 중요시 여겼다면 위에 있는 회사는 감정이 아닌 뭘? 그 사람의 상황이라든가 그 사람의 논리가 되겠죠. 그래서 여기서 인지적 공감이라는 단어가 밑에 나오는 정서적 공감과 공감적 관심이라는 단어와 대립구도를 잡는 걸 반드시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자, 순서 문제도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면 some 다음에 어떤 구조가 뒤따른다고? others가 뒤따르니까 여기 별표하고 삽입이나 순서 포인트가 될 수 있겠네요. 특히 삽입 문제로 some 다음 others 구조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2번 문장 해석해보자. 하랑이 2번 문장. 어떤 회사들은 강조합니다. 인지적 공감을 강조합니다. 문장이 끝났지. 문장 끝난 다음엔 컴마 ing. 자, 여기 emphasizing 앞에 소가로 열고요. 그리고 customers에서 닫고 when 앞에 소가로 열고 decision에서 닫아봐. 자, 그리고 upper 포인트는 이 emphasizing입니다. 자, 준우야, emphasize가 아까 필기했었는데 무슨 뜻이라고 했죠? 바로 앞에 필기가 되어 있어요. 강조하다죠. 강조하면서라고 적어주십시오. 자, 이렇게 문장이 끝난 다음에 ing 나오면 뭐뭐 하면서로 해석합니다. 자, 하랑이 다시 해서. 그쵸. 필요성을 강조하면서예요. 일단 끊을게요.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자, for to 세모 표시하겠습니다. for to. 그리고 for에다가 어법, to에다가 어법. 자, for는 누구누구가, 그리고 to는 뭐뭐 할. 이렇게 적어주십시오. 누구누구가 뭐뭐 할 필요성입니다. 자, 다시 해석해보자, 하랑이. 강조하면서부터. 누가 뭐 할 필요? 리더들이 understand에서 끊고요. 이해할 필요성. 뭘 이해해? 관점을죠. 자, perspective는 명사입니다. 관점이란 뜻이고요. 관점을 이해해야 된다. 누구의 관점? 직원과 고객의 관점을 이해할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자, 다음 when ing에다가 upper 포인트 하고요. 자, 그리고 when에다가 동그라미, ing에다가 동그라미 할게요. 그리고 뒤에 making에다가도 upper 포인트 하고 ing 동그라미. 자, 언제? when negotiating. 협상할 때. 자,
자, negotiating deals에서 이 negotiate는 협상하다라는 뜻이고요. 협상 부위, 그리고 deal은 거래라는 뜻입니다. 이런 기초 단어들은 사실 방학 때 다 끝내야 돼요. 거래를 협상할 때, 결정을 만들 때, 결정할 때. 자, 거의 다 왔습니다. others. 자, 여기는 지우가 해봅시다. others. 여기서 끊어주세요. 다른 사람들은 스트레스 받는다? 그렇죠. 강조한다예요. 다른 회사들은 강조합니다. 자, effective 여러분 이거 중요해요. 이거 별표 3개 해봐. 저는 만약에 어휘 문제 낸다면 요 단어 바꿀 것 같거든요. 자, 지아나, affect가 무슨 뜻이지? 영향을 주다, 영향을 미치다 였는데 요 affect라는 단어에 무슨 의미가 있냐면요. 혹시 아는 거 있어요? 추론이 가능하지 않을까? 소설이나 문학 작품에서 말하는 정서라는 의미가 있어요. 되게 많이 쓰여요. 감정이나 정서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저희 형용사가 만들어졌고요. 정서적인이라는 뜻으로 사용이 된 겁니다. 꼭 외워야 돼요. affect가 무슨 뜻이 있다고 하랑이? 정서적인. affect는 명사로 정서입니다. 명사 성분이에요. 자, 해석해 봅시다. 하랑이가. 다른 사람들은 강조합니다. 정서적 공감과 공감적 관심을. 단어가 병렬로 여러 개가 붙어 있어요. 중요한 단어 키워드 하나만 남기라고 했지. 뭘 강조하는 걸까? 정서 혹은 공감. 2개 중에 하나만 남기면 돼요. 다른 회사들은 공감을 중요시 여깁니다. 자, 문장이 끝났고 emphasizing 앞에 소가로 열고 자, 그 다음에 customers에서 닫고요. by 앞에 소가로 열고 compassion에서 닫을게요. 의미단위 먼저 끊어놓고 자, 하랑이 해석 마무리 할 건데 emphasizing에다가 upper point ing 동그라미 뭐뭐 하면서라고 적어 봅시다. 자, 해석 다시 해보자. 하랑이. 자, 강조하면서 리더들의 능력을 어떤 능력? gain trust. 신뢰를 얻는 능력이에요. 누구로부터? 직원과 자꾸 고용인 막 이러면 헷갈려요. 나중에 웬만하면 저처럼 이이 붙어 있으면 직원이라고 번역하면 좋아. 직원들과 고객들의 신뢰를 얻기 위한 능력을 강조하면서. 근데 뒤에 지금 부사절이죠. 자, 하랑아, 제가 주절이 끝나면 어떻게 하라 그랬어? 가볍게 보라고 했잖아요. 내용상 중요하지 않아요. 자, 앞에 내용이 일단 줄을 이룰 테니까 앞에 내용 정리해봐. 어떤 회사는 공감을 중요시 여긴다. 여기서 사실상 지문은 끝나야 돼요. 자, 뭐 하면서? 리더가 신뢰를 얻어야 될 것을 강조하면서 직원들에게. 또 by treating에서 끊고요. 자, by ing 구문이 나왔습니다. 자, 하랑이 by ing 어떻게 해석하니? 뭐뭐? 함으로써죠. 자, 대하다 혹은 처우하다 뭐 이런 뜻입니다. 치료하다, 대우하다 라는 뜻으로 외울게요. 대우함으로서가 되겠죠? 자, by treating, 대우함으로써 그들을 진정한 관심과 compassion은 동정 또는 연민을 뜻합니다. 동정이나 연민. 자, concern은 관심 혹은 걱정이란 뜻이죠. 자, 하랑이 다시 emphasizing부터 해석해 봅시다. 리더들의 능력을 강조하면서 신뢰를 얻을 능력, 직원들과 고객에게서 그들을 대우함으로써 진정한 관심으로. 결국은 뒤에 있는 부사절이 말하는 건 공감 한마디예요. 공감을 강조하는 회사들도 있다. 자, 왼 앞에 소가로 컴마 닫을게요. 자, 여기까지. 다음 종현이. 자, 왼절이죠. 뭐뭐 할 때 when some consultant argue that 끊고. 자, 해석해보자. 종현이. 어떤 자, 컨설턴트에서 요 컨설트가 상담하다라는 뜻이거든요. ANT 어미가 붙으면 직업이 돼요. 어떤 사람이나 요인이 돼. 그러면 어떤 상담원들이 혹은 자문위원이라고 좀 고급지게 번역을 해놨어요. 자, 어떤 상담가들이 주장할 때 자, 뭐라고 주장해요? 성공적인 회사가 foster 한다. 자, foster에다가 어휘 포인트. 요 foster는 이 바깥에 붙어있던 종이가 아닙니다. 동사로 기르다, 맞아요. 육성하다, 기르다 또는 조금 어려운 단어로는 조장하다라는 뜻이 있어요. 조장하다가 내가 조장할게 이런 거 아니에요. 10대 문해력 지금 엄청 나더라고요. 조장하다, 뭔가를 만들어내고 장려한다라는 뜻이에요. 자, 그럼 여기서는 기르다도 좋긴 하지만 웬만하면 육성하다로 번역하는 것도 혹은 조장하다로 번역하는 것도 좋겠습니다. 해석해보자, 종현이. 어떤 상담가들이 주장할 때 성공적인 회사가
공감을 조장한다고, 육성한다고 주장할 때 what that translate to까지 끊을게요. 자, what부터 to까지 어퍼 포인트. what은 의라고 적고요. 사실은 관계대명사인데 저는 그냥 의주동이라고 부릅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그냥 의라고 부르겠습니다. that 여기가 주, 그리고 translate to 여기가 동입니다. 항상 문장 중간에 what이 나오면요 의주동의 어순만 생각하시면 돼요. 물론 원래 통칭은 관계대명사 what입니다. 자, 해석은 것으로만 하시면 돼요. 자, 이 다음이 여기 뒷부분 해석해보자. 자, 뒷부분. 그것이 번역되는 것. 의주동이잖아요. 그것이 번역되는 것은, 그것이 의미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것이 번역되는 것은 바로 대절입니다. 여기서 대세다가 어퍼 포인트. 자, 이담아, 대는 뒷문장이 완전하니 불완전하니 둘 다 되죠. 관계대명사일 때는 불완전하고 접속사일 때는 완전하잖아. 얘는 완전할지 불완전할지는 사실 판단하기 힘든데 여긴 선행사가 없기 때문에 아마 완전하긴 할 겁니다. 자, 뒷문장 볼게요. 자, 그것이 의미하는 것은 companies should conduct good market research. 끊어주세요. 회사가 수행해야 된다. 자, 이 conduct는 수행하다고요. 자, 혹시라도 제가 지금은 되게 꼼꼼히 기초 단어를 다 써드리고 있거든요. 솔직히 이런 conduct 같은 단어는 고2 때 할 단어가 아니야, 얘들아. 혹시라도 제가 놓친 단어, 예를 들면 successful 이거 안 적어줬잖아. 이런 건 제가 알려드릴 수 있는 단계가 지났어요. 혹시라도 이런 거 몰랐으면 집에서 반드시 영어 사전 보고 찾아보셔야 돼요. 알겠어요? 지우가 successful이 무슨 뜻이야? 컴퍼니는 이런 거 모르면은 저한테 물어보고 있으면 안 돼요. 이런 건 사전으로 찾아봐야 돼. 자, 그 굿은 뭐야, 지우야? 마켓은? 와, 진짜 심했다. 마켓도 몰라? 기업이라니 시장이지. 마트 조사? 네. 리서치는 연구죠. 그렇죠? 이렇게 모르는 단어 기본 어휘들은 여러분 오른복화 우리 1단계, 2단계에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1단계, 2단계를 무시하면 안 돼. 지문의 90%는 1, 2단계가 구성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지안이가 만약에 하게 된다면 솔직히 저는 단어장을 안 하는 것도 괜찮을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 지금 당장은. 왜냐면 지금 해봤자 7단계, 6단계를 해야 될 텐데 6, 7단계는 이 안에서 1%도 안 나와요. 그러니까 너무 비효율적인 단어 공부예요. 그래서 지금 내신 기간 때는 지안 일단은 쉬는 것으로 하고 나중에 얘기를 하는 게 맞을 것 같아. 자, 다시 좋은 시장 연구를 수행해야 된다라는 것을 의미할 것입니다. 자, 여기 다시 한번 해석해보자. 지우가. 예. 주장합니다. 성공적인 회사는 공감을 기를 때가 아니라 어떤 회사가 주장할 때 성공적인 회사가 공감을 기른다, 공감을 조장한다라고 주장할 때 그것이 의미하는 것은, 그것이 번역되는 것은 회사가 수행해야 된다는 것이다. 좋은 시장 연구를. 자, 내용 정리가 머릿속에 하나도 안 됐지, 희서야? 뭔까지 때렸으니까 자, 내용 정리해보세요. 이게 뭔 말이야? 특정 회사가 공감을 강조한다면 그것이 의미하는 건 뭐래? 시장 연구 조사를 해야 된다는 거래요.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시장 조사를 하는 거예요. 시장 조사한다는 게 무슨 의미일까요? 공감을 한다, 시장 조사를 한다. 무슨 연관이 있을까? 고객의 니즈를 파악하라는 얘기죠. 고객에게 공감해야 된다는 거. 즉 여기서 good market research에다가 볼펜 밑줄 봐봐. 이게 바로 고객과의 공감을 뜻하는 대용어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독해를 잘하고 못하는 친구의 차이는 주제문이 정리되었을 때 대용어들을 연결하냐 아냐에 달려있거든. 자, 그러면 좋은 공감을 중요시 여기는 회사는 good research를, good market research를 수행해야 된다고 주장한다고 했으니 이게 바로 공감을 의미하는 단어가 되는 거죠. 이해했지? 자, 다음입니다. In other words, 역시나 우리들을 위해 풀어서 설명해 줍니다. 다시 말해 란 뜻이고요. 다른 말로 하면 자, empathetic company 끊고요. 자, empathetic에다가 어휘 포인트. 자, 따옴표 찍혀 있네요. 준호야, 아까 따옴표 이 사이테이션 찍혀 있으면 두 가지 기능을 한다고 했거든. 첫 번째, 강조 아니면 뭐라고 했어요? 반대 의미 중에 하나라고 했죠. 여기선 뭘 것 같아? 다시 말해, 이런 회사. 그렇죠. 이것은 강조 의미라고 보는 게 맞겠죠.
자, 다시 말하자면 공감하는 회사라는 건 이해하고 있을 겁니다. needs and wants 끊고요. 자, needs and wants에다가 어휘 포인트. 자, 여기는 지연이 needs는 필요란 뜻이고요. 욕구로 번역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wants는 자, 이거 동사 아니에요. 명사 뜻이 있어요. 욕구란 뜻이죠. 자, 그럼 얘가 두 개의 단어를 하나의 대용어로 한번 연결해 보자. 건우야. 필요와 욕구는 한 단어로 본다면 뭘까? 공감 또는 감정을 의미하겠죠. 두 개 다 감정의 종류 중에 하나잖아요. 필요로 하는 거, 공감 혹은 욕구를 갖는 거. 자, 다시 볼게요. 다시 말해서 공감하는 회사는 자, 필요나 욕구를 이해하고 있다. 그 고객들의. 자, 그 다음 어퍼 포인트로 understands and seeks 여기다가 밑줄 긋고요. V1, V2 표시하겠습니다. 그리고 추구합니다. 자, seek은 추구하다의 뜻입니다. 추구하다. 자, 뭘 추구하니? fulfill 끊고요. 자, fulfill은 이행하다예요. 미안해요. 갑자기 지우가 어제 보낸 녹음 과제가 갑자기 생각났어. 불현데. 나 그거 듣고서 한 5분 동안 웃었잖아, 진짜. 진짜 5분 동안 웃었어, 정말로. 갑자기 생각났어, 진짜. 아, 그래? 아니야, 오늘 건 다시 올려. 자, 다시 말해서 공감하는 회사들을 이해합니다. 필요와 욕구를 이해합니다. 고객들을 이해하고요. 또 seek 추구합니다. fulfill은 이행하다라고 했죠. 이러한 욕구와 필요를 이행하죠. 공감하는 회사는 고객을 맞춤해줘요. 고객에게 최선을 다한다. 자, 왼 앞에 소가로 열고요. 그 다음 empathy에서 닫아봐. 어우, 해석하기 쉽게 생겼죠. 자, 세 줄짜리 문장입니다. 자, 이게 하랑이 뭐뭐 할 때 해석해 볼까요? 그쵸, 어떤 사람들이 speak of에서 끊을게요. 자, speak of는 upper 포인트 하고요. 자, speak가 일형식 동사거든요. 말하다. 따라서 무조건 of를 같이 써야 돼요. 그냥 뒤에 목적어 취하면 안 됩니다. 항상 of를 붙였어요. speak of를 한다의 덩어리처럼 해석해요. 하나의 덩어리처럼. 자, 해석해보자, 하랑이. 어떤 사람들이 말할 때 뭘 말하니? design with empathy. 디자인을 말할 때 뭘 가진 디자인? 공감, 여기 공감 적어주시고요. 여기 만약에 반대 단어를 한번 잡아볼까요? 요거는 진짜 고난이도 퀴즈. 이거 하랑이 맞추면 진짜 1등급. 자, 수능 1등급. 엠패스의 대립상 만들어봐. 커그니션이죠. 인지. 맞출 수 있겠어요? 지안이 맞췄니? 못 맞출 것 같다고요? 겸손함까지 갖췄어요. 자, 코그니션이라고 적어주십시오. 대립상. 코그니션은 인지란 뜻이에요. 인지. 자, 즉 이 empathy 자리에다가 인지를 넣으면 오답이 돼요. 아까 위에서 인지적 공감과 정서적 공감을 대립으로 잡았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도 오답 만들 때는 인지란 단어를 쓰는 거겠죠. 이제 자, 그럼 여기 하랑이 다시 해석해보자. 어떤 사람들이 말할 때 공감을 가진 디자인을 얘기할 때 자, 똑같은 구조가 또 나왔네요. 자, what부터 to까지 밑줄 긋고 그리고 여기다 s 표시하겠습니다. 주어예요. 아까 이거 어떻게 해석했냐, 하랑아? 의주동이니까 what, that 이렇게 끊고 그것이 번역하는 것, 그것이 의미하는 것이죠. 그것이 의미하는 것은 is에다가 v 표시하겠습니다. 그리고 is도 어퍼 포인트. 그것이 의미하는 것은 뭐다? that, 대절입니다. 회사가 should take into account 에서 끊고요. 자, 요것도 어휘 포인트로 필기할게요. take into account. 요거 한 단어입니다. 자, take into account에다가 파란색 형광펜 표시. 자, 주도 집중. 자, take into account는 한 단어예요. 필기할게요. 맞아요. 어유, 지우에게서 들으니까 너무 참신한데. take into 이런 이 콜로케이션 단어까지 뭐뭐를 고려하다. 진짜 많이 늘었어, 준이야. 처음에 봤을 때는 어떤 상태였는지 아니? 진짜 대단한 거예요. 열심히 했어요, 지우. 지긋하네, 진짜. 모두 박수. 오, 깜짝이야. 왜 갑자기? 아니, 수업 중인데 왜 학생이 카톡을? 미안해요. 카톡을 왜 하셨죠? 네, 보이스톡을. 학생, 성남고 2학년들이 좀, 예의를 더 배워야 될 것 같아요. 네, 자, 계속 봅시다. take into account는
멘탈이 나갔어요. 미안해요. take into account는 고려하다의 뜻입니다. 자, 어떤 회사들이 공감을 이야기할 때 그것이 번역하는 것, 그것이 의미하는 것은 대절입니다. 회사가 고려해야 된다. 특정한 요구들을 혹은 특정한 필요를. 자, specific은 특정한 혹은 구체적인이란 뜻이에요. 자, 둘 다 적을게요. 특정한 또는 구체적인. 구체적인 어떤 요구사항을 기록해야 된다. 다른 인구들의 혹은 다른 사람들의. 자, 이 population은 사람들을 뜻합니다. 인구란 뜻으로도 사용이 많이 되죠. 자, 문장 끝났어요. 자, 문장 끝났으면 자, 항상 기억해야 돼요, 여러분. 제가 3년을 부르짖어도 똑같아. 주절 끝나면 어떻게 하라고 했어? 의미 정리하라고 했죠. 부사절 혹은 부사구 나오기 전에 반드시 내용을 정리하고 끝내야 돼요. 자, 이담아 그러면 지금 주절이 끝났으니까 자, 부사절 주절 끝났거든요. 내용 정리해요. 마지막 문장. 공감을 가지고 있는 디자인을 말할 때는 뭘 의미하는 거야? 공감의 디자인. 여기 디자인이라고 번역하면 좀 헷갈릴 것 같아요. 설계라고 번역할까요? 디자인하니까 뭔가 미술 용어 같잖아요. 설계란 뜻이 있어요. 설계로 번역하자. 적어주세요. 디자인. 디자인으로 봐도 뭐 안 헷갈리려나? 아무튼 어떤 공감을 가진 디자인 혹은 공감을 가지고 있는 설계를 한다고 하면 그것은 뭘 의미한다? 회사가 고려했다는 것을 의미한대요. 특정한 요구들. 다른 사람들의 요구들이야. 예를 들면 더 블라인드가 뭐야? 플러스 형용사 뭐야? 맹인이죠. 장님을 이제 한자어로 맹인이라고 해요. 맹인. 그 다음 데프는 청각장애들. 귀먹 뭐라고 하니 이거 한자어로는 모르겠다. 귀머거리? 농아라고 해요. 한자로 농아야. 나 좀 똑똑한 듯. 왜? 한자로 귀를 먹은 사람을 농아라고 해요. 처음 알았죠? 네, 농아. 농아가 뭐냐고요? 짱구 동생. 그 다음에 the elderly는 노인. 그 다음 non-English speaker는 비영어권 화자. non-English니까. 그 다음 colorblind는 뭐겠어? 책? 맹이죠. 그리고 and so on은 기타 등등이란. 자, 빨리 필기해야지 준호. 기타 등등입니다. 이렇게 다양한 집단들의 욕구를 고려한 것을 의미한대요. 예를 들면 이런 거 제일 잘하는 회사가 어딘지 아니? 메일 유업이야. 우유 중에 그 메일 우유 알죠, 여러분? 몰라? 이건 뭐야? 이거는 뭐 상품 돌리기 뭐야? 메일 유업 몰라요? 메일 우유? 알지? 그 회사가 진짜 이런 거 되게 많이 하거든? 좋은 사업 많이 해요. 예를 들면 특정 효소에 알레르기가 있거나 이런 애기들을 위한 분유를, 특수 분유를 따로 만들어. 판매가 1년에 뭐 10개도 안 되는데도 그런데도 만들어요. 그 사람, 그 애기들을 위해서. 특정한 사람들을 위한 공감을 해주고 있는 거죠. 자, 왼 앞 초가로 열고 끝에 닫고요. 왼 ing에다가 어퍼 포인트 하겠습니다. 자, 왼 동그라미 ing 동그라미 하고 자, 설계할 때, 제품을 설계할 때, 혹은 제품을 디자인할 때 이런 것들을 반영한다. 됐죠? 자, 이제 확실히 지문 수준이 작년에 비해서 진짜 많이 올라갔어요. 그래도 우리 오른 친구들은 수특 3학년 지문을 많이 했어서 그렇게 막 당황스럽진 않은데 아마 지연이 아마 작년에 영어를 쉬다 왔으면 1학년 지문보다 갑자기 보니까 좀 뭔가 수준이 엄청나게 갭이 높아졌지. 그치? 아마 느껴질 거예요, 벽이. 근데 우리는 그래도 좀 익숙하게 제가 해드린 게 효과가 있지 않았을까. 막 저항감이나 이런 건 안 느껴지죠, 별로? 그치. 이질감은 없을 겁니다. 오히려 더 높은 수준을 했었기 때문에. 자, 두 질문 했고 잠깐만 쉬었다가 이어서 하도록 할게요. 자, 디스터벤스 드라이브에서 끊고요. 자, 드라이브에다가 어휘 포인트 좀 속도를 내겠습니다. 드라이브는 욕구란 뜻입니다. 욕구. 베토벤의 욕구는 투 앞에 대괄호 열고 너블에서 닫고요. 너블에다가 어휘 포인트. 자, 얘는 새로운. 자, 빨리 필기해야지, 지우야. 자, 새로운이란 뜻입니다. 아, 왜 옷을 여미고 있는데 빨리 이거 필기하라니. 펜을 들어야지. 파란색 형광펜도 없네, 저거 보니까. 없으면 달라고 해야지. 자, 그러니까 없으면 달라고 해야지. 선생님 많아요. 지금 가방에 많이 챙겨왔어. 베토벤의 욕구는 자, 뭔가 새로운 것을 만드는 욕구였고요. 드라이브에다가 어퍼 포인트 중첩, 이지에다가 어퍼 포인트, SV 표시하겠습니다. 자, 무언가 새로운 것을 만드는 베토벤의 욕구가 reflection of, 자, reflection에서 끊고 반영이란 뜻으로 쓰였습니다. 그의 호기심의 상태. 자, state는 상태, 그리고 얘는 호기심입니다. 어우, 너무 친절하게 다 써주는 것 같다. 그제?
자, 두 번째 문장 보겠습니다. Our brains 그리고 experience 끊어주세요. 자, 우리의 뇌는 경험합니다. A sense of reward 끊고요. 자, a sense of라고 하면 보통 뭐뭐 감 이런 뜻으로 쓰이거든요. 그럼 a sense of reward는 무슨 뜻일 것 같아? 이 단어? 보상 감. 보상감이 되겠죠. reward가 보상이라는 뜻이고. 그리고 보상에다가 어휘 포인트 하겠습니다. 자, 해석해보자, 일단. 우리의 뇌는 경험한다. 보상감을 경험합니다. when 앞에 소가로 열고, 그 다음 new에서 닫고요. in 앞에 소가로 열고, uncertain 닫고, such as 앞에 소가로, phrase 닫고, 대답해 대괄호, 끝에 닫을게요. 자, 기호 표시부터. 자, 빨리빨리 따라오세요. 그쵸? 자, 이 다음에 해석해볼게요. 우리 뇌는 경험합니다. 보상감을 언제? when we create에서 우리가 만들 때, 새로운 무언가를 만들 때, 자, something 다음에 나오는 new에다가 어휘 포인트 할게요. 우리가 새로운 걸 만들 때 우리는 보상감을 받습니다. 자, 근데 여기서도 여러분들 또 습관을 가져야 된다고 했는데 제가 지금 무슨 얘기할 것 같아? 무슨 얘기할 것 같아, 준우야? 첫 문장 보고 무조건 주제문 정리하라고 했잖아요. 그냥 밑에 번역만 쭉쭉 해봤자 머릿속에 남는 정보가 하나도 없어. 자, 첫 번째 문장 보면 새로운 것을 창작하려는 베토벤의 동기 혹은 욕구가 호기심을 반영했다. 자, 세 개 일단 키워드 중심으로 정리를 해볼게요. 자, 베토벤은 위대한 사람이잖아. 그럼 이 사람이 한 생각이나 행동은 다 참진술이 될 거고 주제문이 될 건데 호기심을 통해서 새로운 것을 창작할 수 있다. 이 글의 주제문입니다. 호기심이 있어야 새로운 걸 창작할 수 있다라고요. 정리가 방향성이 정리가 됐죠? 그러면 이 두 번째 문장은 그 주제문을 반복할 뿐입니다. 우리의 뇌는 보상을 경험한대요. 뭔가 새로운 걸 할 때. 자, in the process of는 볼펜 밑줄 긋고 자, 적어주세요. 뭐뭐의 과정에서란 뜻입니다. 우리의 뇌는 새로움을 경험합니다. 자, 과정 속에서 자, 탐험하는 과정에서 uncertain에다가 어휘 포인트. 자, 준우야. 항상 주제문이 정리되면 대용어 연결하라고 했거든요. 대용어라는 건 앞에서 쓰인 단어가 바뀌는 거야. 이 uncertain이 원래는 무슨 뜻이야? 확실한이란 뜻인데 앞에서 어떤 단어의 대용어일까? 첫 번째 문장에 불확실한 요거를 받는 단어가 첫 번째 문장에 있어요. 너블이겠죠. 새로운 건 불확실한 거잖아. 이렇게 단어가 바뀌어서 제시된다고요. 항상 주제문이 정리된 글의 특징이에요. 두개 연결할 수 있어야 돼요. 이해했죠? 그러니까 무지성으로 독해하면 절대 안 됩니다. 자, 다시 볼게요. 우리의 뇌가 보상을 경험할 것입니다. 새로운 걸 만들면 자, in the process of는 뭐 과정에서였으니까 뭔가 불확실한 걸 탐험하면서 즉 새로운 걸 만들어내면서 우리는 보상을 얻어요. 뇌가. 예를 들면 뮤지컬 프레이즈는 베토벤이겠죠? 베토벤 상징하는 단어예요. 요거 한 단어로 콜로케이션 단어고요. 악절이라고 번역하거든 보통. 악절. 악절이 뭐야? 악절이 뭐니? 여러분 음악 해본 친구, 음악 한 친구 있어요? 피아노 학원, 쇼팽 피아노 뭐야 그 뭐야? 그 학원 다니는 거 체르니 아무도 안 해봤어? 이 악보를 보면 그 아니 나도 잘 몰라서 그냥 헛소리 뭐야 너무 마음대로 말하면 안 될 것 같아. 이 악보를 보면 음표들이 막 나와 있잖아요. 그거 군데군데 이렇게 4분의 5 이렇게 단위로 끊는 거 있잖아요. 그게 악절이에요. 한 덩어리 악절이라고 합니다. 뮤지컬 프레이스. 자, 다시 예를 들면 악절과 같은 어떤 불확실한 거 만들 때 베토벤 상징하는 거죠. 어떻게 보면. 자, 그리고 대세다가 어퍼 포인트 할게요. 대는 앞에 있는 악절을 수식하는 수식어구로 쓰여요. 대괄호 성분이니까요. 우리가 연주해 본 적도 없고 혹은 들어본 적도 없는. 자, 일단 두 번째 문장은 첫 번째 문장의 반복일 뿐이에요. 우리는 특히 베토벤이라는 사람은 새로운 음악을 만들면서 호기심을 통해서 새로운 음악을 만들면서 굉장히 만족감을 느꼈다, 보상감을 느꼈다는 거죠. 자, 다음 세 번째 문장. 외의 소가로, 컴마, 항상 부사로 시작을 하면요. 컴마를 찾아서 앞뒤 소가로 날리셔야 됩니다. 모든 문장은 주어로 시작을 해야 돼요, 명사로. 근데 when 같은 건 주어가 될 수 없는 성분이잖아. 반드시 컴마를 먼저 찾아서 시야를 넓게 보고 컴마부터 찾아서 소가로 날리세요. 중요한 성분이에요, 아니에요? 해서
중요하지 않아요. 뒤에 두 줄로 빠르게 넘어가야 되는 거죠. 자, 해석해볼까요, 희서가? 우리의 호기심. 자, 반복되는 키워드는 무조건 주제문에 들어가게 될 겁니다. 우리의 호기심이 나블로 이어질 때. 자, 노블이 무슨 뜻이라고? 이거 원래 소설이라는 명사로도 사용이 되지만 형용사로는 새로운이에요. 뭔가 새로운 것으로 호기심이 이어지게 되면 자, resulting은 볼펜 밑줄 결과적인이라는 형용사입니다. 그 결과적인 ing 동그라미 하고 upper 포인트 할게요. 일형식이라서 이렇게 ing 붙이면 형용사 됩니다. 결과적 보상은 reward에서 끊고 보상이란 뜻입니다. brings에서 끊고 us에서 끊어주세요. 자, 그리고 bring에다가 upper 포인트 하겠습니다. bring. 자, 하랑아 bring이 무슨 뜻이니? 가져오다 되는데 몇 형식이었어요, 이거? 사람, 사물 두 개 목적어 나왔거든요. 4형식이죠. 4형식일 때는 주다의 의미를 반영해야 돼. 그러면 무슨 뜻일까? bring. 4형식일 때. 가져다 주다가 돼야죠. 가져다 주다. 적어주십시오. 사람, 사물 두 개의 목적어가 나왔다면 주다의 의미를 반드시 포함해야 돼요. 가져다 주다. 자, 해석해 봅시다. 여기 희서가 the resulting reward. 그 결과적 보상은 가져다 줍니다. 우리에게 a sense of pleasure 또 나와요. 쾌감이 되겠죠. 어떠한 감정을 의미할 때 a sense of를 쓴다고 했잖아. a sense of pleasure는 쾌감입니다. 기쁨의 감정. 자, pleasure에다가 어휘 포인트 할게요. 자, 다음입니다. number of는 볼펜 밑줄 긋고, 자, 여기는 지안이 이거 무슨 뜻이야? 많은이라는 형용사예요. 얼라도 of랑 똑같습니다. 근데 셀 수 있을 때 써, 셀 수 없을 때 써. 셀 수 있을 때만 씁니다. 복수, 넘버 자체가 한 개, 두 개 세는 거기 때문에 많은의 의미이면서 동시에 셀 수 있어야 돼. 여기다가 어퍼 포인트 할까요? s를 꼭 붙여야 됩니다. 여러 개일 때 쓸 수 있는 복수 명사예요. 자, investigator는 조사자, 연구자라는 뜻이고요. 자, 해석해 봅시다. 지안이가 많은 연구자들은 have model에서 끊고 자, 모델이 무슨 뜻이니? 이거 실험에서 되게 많이 쓰이는 단어거든요. 모델화하다, 모형화하다, 본을 뜨다라는 뜻이에요. 모형화하다로 번역할게요. 혹은 본을 뜨다, 표본을 뜨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자, 쉽게 설명해 드릴게요. 자, 어떠한 과학자가 이것을 알아내기 위해 모델을 만들었다. 실험 모델을 만들었다. 이런 말 많이 들어봤죠. 그래서 이 모델이라는 단어는 과학에서 되게 많이 쓰이는 용어예요. 표본을 만들고 실험 모형을 만드는 거예요. 알겠죠? 자, 해볼게요, 다시. 많은 조사자들은 모형화했습니다. 혹은 본을 떴습니다. 혹은 모델을 만들었습니다. 자, 그 다음 어퍼 포인트. how부터 컴포지션까지 밑줄 그어주십시오. 자, 문장 중간 의문사 어순 어떻게 되니? 이 다음이. 의, 주, 동이에요. 자, how에다가 의, curiosity에다가 주, influence에다가 동을 적어주시고요. 컴포지션은 작곡이란 뜻입니다. 얘도 솔직히 다이어라서 뜻 외우긴 해야 되는데 내신이니까 그냥 하나만 외울게요. 구성, 구도, 작곡 되게 뜻이 많아요. 사진 같은 거 찍을 때는 구도란 뜻으로도 쓰여요. 구도. 자, 다시 의주동이고요. 핵심 다 나왔죠. curiosity. 아까도 계속 반복되는 단어라서 얘는 대입학류 문제 풀 때는 빼먹으면 안 될 거예요. 자, curiosity. 자, 종현이 해석해 봅시다. 많은 연구자들이 조사했다가 아니고 많은 연구자들이 모형화하였습니다. 모델을 만들었습니다. 뭐의 모델을? 어떻게 호기심이 영향을 미치는지 작곡에. 자, 호기심은 그러면 작곡에 플러스 영향 줄까요? 마이너스 영향 줄까요? 왜 플러스일 것 같아? 첫 문장에 베토벤은 위대한 사람이었고 호기심을 가지고 있었으니까 당연히 플러스 영향을 미칠 겁니다. 인앞에 소가를 열고 베토벤에서 답이세요. 독해를 하지 않아도 이미 답이 나오죠. 자, 베토벤에게서는 자, in the case of에다가 펜 밑줄 긋고 모모의 경우에는 이란 뜻의 전치사 구입니다. 한 단어처럼 외우세요. in the case of 모모의 경우에는. 자, 나한테 물어봐 지우야. 어, 나한테 물어봐. 이제 선생님 앞에 있는데 뭐 왜냐면은 선생님이 너를 기다려줘야 되니까 모르는 게 있으면. 알겠지? 질문은 적극적으로 끊으셔도 돼요, 여러분들. 제가 아무리 뭐 수업을 하고 있다고 해도 여러분들을 위해서 이 자리에 있는 거지. 자, 베토벤의 경우에는 컴퓨터 모델링이 자, 포커스드. 자, 이때 여러분 포커스드 앞에 대괄호 여세요. 여기 진짜 어려운 부분이거든요.
사실 주제문이 끝나고 주절이 끝난 상태에서 갑자기 구체적인 예시가 나오거나 긴 문장이 나오잖아요. 절대 중요한 문장이 아니에요. 항상 모의고사 문제 풀다가 갑자기 이런 세 줄짜리 문장 이런 거 나오잖아. 버려도 상관이 1도 없다. 그걸 알아야 돼. 강약, 강약, 강약 보던데 항상 약이 길어. 강은 절대 길 수가 없어요. 장황해질수록 주제문을 명확하게 표현하기가 힘들거든. 여기는 버려도 상관이 1도 없습니다, 사실은. 근데 이 구조까지 굉장히 어려웠어요. 아마 이거 제대로 구조 분석할 수 있는 친구 많이 없을걸? 포커스드 앞에 대괄호 열고요. 스타터 닫으세요. written 앞에 대괄호 열고 13 닫고요. rebuild에다가 V 표시. 그리고 모델링에다가 S 표시 하겠습니다. 진짜 어려운 문장이에요. 여기 컴퓨터 모델링에다가 S, rebuild에다가 V 표시하십시오. 자, written에다가 어법, 포커스에다가 어법. 그리고 ED 동그라미. 일단 구조부터 다 표시해놓고 시작할게요. 자, 대세서 한번 끊어주시고요, 앞뒤로. 자, 다시 한번 또 부사절이 나옵니다. 자, 뮤지컬 패런스에서 끊고 S, 다시, S 다시입니다. 두 번째 나온 주어니까. found 앞에 대괄호, 그 다음에 music에서 대괄호 닫고요. decrease에다가 V 다시. in 앞에 소괄호, sonatas에서 닫고, while 앞에 소괄호, 끝에 닫아주세요. 그리고 컴마도 앞뒤 소괄호 표시하세요. 이거 7배속 작품이지? 그치? 맞지? 이거 7배속 셈이지? 7배속 이름이 어떻게 되시니? 서연, 진, 재샘. 이거 서연재샘이 선정한 거지? 맞지? 얘들아 6-1번이거든요. 맞아 아니야? 지우가 처음에 보낸 지문이야. 지우가 처음에 보낸 지문. 네가 첫날 보낸 거 이게 6-1번이거든. 아 이거 아니구나. 6-1이 아니네. 몇이야 이거? 3-6번. 3강 누가 해 3강? 아 이거 봐. 대답을 아무도 3강 맞지? 7배속이지. 이럴 줄 알았어요. 네. 자, 응? 다른 쌤이라고? 아, 그래? 아, 근데 이런 문장들 작년에, 내가 작년에 내가 너무 맺혀 있는 게 많아, 그 사람 때문에. 야, 작년에 고항고 2학년 80 맞던 애들이 40, 30으로 떨어졌거든요, 그 사람 때문에. 동기를 완전 다 애들 무너뜨리게 아예 마음을 다 그냥 그냥 폭탄을 떨어뜨리는 듯 뽑았어. 근데 이번에도 2학년 가르친다고 듣고서는 와, 너희들 진짜 큰일 났다 싶었고. 그런 게 일단 그분이 3학년 담임을 같이 했었거든? 그러니까 되게 바쁘잖아, 3학년 담임. 수업에 안 들어오고 막 안 하고 막 이랬었어. 근데 갑자기 4월, 그러니까 3월 내내 놀다가 4월 달에 갑자기 1시간에 7지문 나가고 갑자기 K-팝 데모넌터스가 그때 한창 유행하니까 K-팝 데모넌터스 영자심은 14개를 갑자기 주더라고. 그래서 우리 미친 듯이 수업을 했죠. 그랬더니 14개 중에 우리 3개만 들어갈 거야. 갑자기 11개를 빼고 그 3개도 자기가 찝은 부분에서만 낸다고 하고 그러니까 막 자꾸 범위를 낚시를 하더라고. 애들이 다 그냥 허탈해가지고 막 하기 싫어했어요. 그래서. 그리고 최종적으로 35지문의 교과서 1개가가 들어갔는데 35지문에서 그분이 고3 지문 7개를 넣었어요. 고3 수능 특강에서 7개 갖고 왔어요. 그러니까 이런 분이셨어. 아마 올해도 똑같지 않을까요? 사람이 크게 바뀌지는 않으니까. 그래서 제가 수능 특강을 계속 했었던 이유가 여러분이 힘들어 하는데도 했던 이유가 작년 2학년 내신 내내 고등학교 3학년 지문 7개씩 나왔어요. 아마 이번에도 고3 지문 낼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그분의 특성상. 그래서 저는 너무 맺힌 게 많습니다. 특히 범위 납치 때문에 한 200페이지 다 만들어 놨더니 갑자기 안 들어간다고. 그냥 취미로 한 거였어요. 그냥 심심해서. 수업을. 와. 그래서 진짜 그분 따님이 외고래. 지금 현직 외고생. 그러니까 너무 외고에 맞춘 그런 범위와 수업이었던 것 같았어요. 아유, 아무튼 저 아직까지도 화가 나가지고 진짜 네. 화가 나 있어. 그분한테. 아무튼 여러분 그분 속도가 되게 빠르시거든. 그래서 별명이 7배속이야. 속도가 너무 빨라가지고. 대충 그냥 이거 알겠지 애들 하면 그냥 문제만 풀고 넘어가시더라고요. 근데 그렇게 공부하면 사실 내신은 디테일하게 나오기 때문에 학원 수업에 의지를 많이 해야 될 거예요. 아마 그분 수업의 진도들은. 자, 다시 볼게요. 베토벤의 경우에 컴퓨터 모델링이라고 그냥 번역하면 훨씬 더 쉬울 것 같아요. 컴퓨터로 실험하는 걸 만드는 걸 뜻합니다. 컴퓨터 모델링은 자, ED이기 때문에 얘는 앞에 있는 모델링을 수식해요. 32개의 자 이렇게 하이픈이 들어가면 형용사를 만듭니다. 여러분 짝대기 들어가면 자 주도 끝까지 집중해야 돼요. 32개의 피아노 소나타에 대해서 집중했던 이 컴퓨터 모형들 현대에
일단 베토벤을 연구하려고 컴퓨터 지금 기술 쓰는 거예요. 자, 여기에 집중했던 컴퓨터 모델링이고, 이 리트는 다시 한번 소나타를 수식하는 거네요. 쓰였던 소나타죠. age 13이니까, 자, 이거 숫자 몇이니, 지우야? 5, 4, 3. 그렇죠. 13이죠. 13살 이후에. 13살 이후면, 자, 지우야, 13살 어린 나이예요? 많은 나이예요? 그렇죠. 아기 때예요, 아기 때. 근데 13살 이후에라고 했잖아. 이전이 아니야. 그럼 많은 나이예요, 적은 나이예요? 이걸 왜 고민해? 13살 이후면은 80살도 되는 거예요. 많은 나이야, 적은 나이야? 많은 나이죠. 이미 어느 정도 성장을 마친 뒤의 시기라고 판단을 해야죠. 13살 이후면 100살도 되는 거니까. 13살 이후에 쓰였었던 열, 30몇 개, 나도 이건 32개, 32개의 피아노 소나타에 집중했던 컴퓨터 모형이 드러냈습니다. 자, 리빌은 드러내다의 뜻이. 아마 여러분 녹음 과제가 여기가 되게 힘들 거예요. 자, 드러냈습니다. 대절을 드러냈습니다. 자, 악절이라고 했죠? 이거 콜로케이션입니다. 한 단어예요. 악절이. 악보라고 번역하셔도 좋고요. 악절은 자, found에다가 upper 포인트. 어떤 악절이니? 하랑이 발견된 악절이에요. 어디서 발견됐어? 베토벤의 모든 음악에서 발견된 이 악절들이 감소했다라고 했네요. 감소했다. 자, 여기가 어휘 핵심 포인트가 됩니다. 자, 음악의 패턴이 감소했다는데 패턴에다가도 어퍼 포인트, 어휘 포인트를 주십시오. 이거 악절로 번역하면 너무 이해가 안 갈 것 같아서 제가 직역할게요. 음악적 패턴이라고 번역하겠습니다. 아, 이거 악절 아니잖아. 음악적 패턴이네. 음악적 패턴. 아, 잘못 번역했어요. 음악적 패턴이다, 패턴. 패턴이 뭐니, 하랑아? 패턴이 뭐야? 반복되는 양상이나 무늬를 패턴이라고 해요. 패턴은 그러면 창의력이야, 새로운 거야, 아니면 기존의 것의 반복이야? 기존 것의 반복이니까 창의력의 대리버예요. 창의력의 반대가 되는 단어인 거죠. 플러스 단어야 마이너스 단어야 이 글에서. 마이너스 단어입니다. 그럼 베토벤은 13살 이후에 이 32개의 피아노 소나타를 다 컴퓨터로 분석을 해봤더니 어떤 사실이 드러나냐면 음악의 패턴이 감소했대요. 패턴이 감소한다는 건 무슨 의미일까? 반복이 감소했다는 얘기고 창의력이 늘어났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생각하면 어른이 될수록 창의력이 떨어지고 호기심이 떨어진다고 생각하잖아. 근데 베토벤은 반대였던 거예요. 나이가 들수록 호기심이 많아졌고, 나이가 들수록 새로운 곡을 썼고, 나이가 들수록 더 성공한 사람인 거죠. 이거는 역사적인 약간 배경 지식이 있으면 좋은 게, 모차르트는요, 여러분들, 5살 때부터 궁중에 불려가가지고 천재적으로 막 작곡하고 연주하고 막 이랬단 말이야. 작곡을 쓰고 했는데, 베토벤은 처음에는 인정 못 받다가 나중에 인정받았어요, 나이 들어서. 그래서 베토벤의 음악에서 발견되는 음악의 패턴이 감소하고 있다. 나중에 소나타에서는. 반면에 새로운 패턴, 여기다 라브 패턴스에다가 밑줄 긋고요. 그리고 동사는 increased 여기다 밑줄 긋기요. 새로운 패턴은 증가했다. 역시나 우리가 예상했던 대로 글이 흘러가네요. 자, 그리고 컴마기 때문에 앞뒤 속으로 날릴게요. 자, 패턴을 포함해서 대답해 대괄호, 소나타에서 대괄호 닫고 대세다가 포인트. 그리고 유니크에다가 어휘 포인트 하겠습니다. 자, particular는 특정한이란 뜻이고요. 자, 조금 추가 수업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자, 특정한 소나타의 자, 유니크는 독특한 또는 고유한이란 뜻입니다. 자, 특정한 소나타에만 고유했던 이러한 패턴들, 다시 말하면 새로운 패턴들은 증가했다. 자, 이 문장, 5번 문장 간단하게 정리해 봅시다. 베토벤은 나이가 들수록 후기의 소나타일수록 새로운 게 증가하고 기존의 것, 기존에게 일단 반복된 것은 패턴들은 감소했다. 그렇죠? 상식과 다릅니다. 자, 이나도 뒤속어를 정리해주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베토벤의 음악은 less predictable에서 less predictable에다가 어휘 포인트. 자, 여기서 less 동그라미 하세요. 덜 예측 가능한입니다. 자, 베토벤의 음악은 덜 예측 가능합니다. over time 앞뒤 소가로. 자, 시간에 걸쳐 시간이 지날수록 시간이 걸치면서 덜 예측 가능해졌다. 자, 지안이 덜 예측 가능해졌다는 건 어떤 단어의 대용일까요? 한 번도 이렇게 고민해 본 적이 없었지. 해보세요. 자, 5, 4, 3, 2, W. 새로.
이렇게 계속 키워드를 연결하면서 독해를 해야 돼요. 뻔합니다. 주제문이 첫 문장에서 제시가 됐으면 무조건 단어를 계속 끝까지 바꿔요. 요 기준만 잃지 않으면 독해를 완성을 할 수 있을 겁니다. 다시 말해 베토벤의 음악은 새로웠습니다. 이렇게 번역해도 되는 거죠. 덜 예측 가능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as 앞에 소가로 끝에 닫고 curiosity, drop 끊어주세요. 그의 호기심이 drove는 이끌다의 뜻입니다. 운전하다의 뜻고 이끌다, 이끌었기 때문에 탐험을 자 역시나 new가 나오죠. new에다가 어휘 포인트 새로운 음악적 개념의 탐험 자 exploration은 탐험입니다. 됐죠? 부사절이니까 중요도는 떨어졌고 자, 호기심은 강력한 원동력, 드라이브는 뭔가를 이끄는 운전자 같은 거거든요. 원동력으로 번역하면 딱이겠죠. 운전하는 사람만 가리키는 게 아니라 뭔가 동기 요인 같은 걸 의미해요. 파워풀에다가 어휘 포인트. 그리고 역시 마지막까지 키워드 크리에이티비티도 어휘 포인트 하겠습니다. 자, 인간의 창의력에 강력한 원동력이다.